자, 이건 제가 지금 백년도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인천 연화무대입니다. 인천 연화무대에서 여객선 하모니를 타고 인천대교를 건너서 백년도까지 오셨습니다. 그럼 백년도까지의 직선거리 하게 되면 인천 을미도에서부터 출발했다가 했을 때 소연평도 옆으로 지나가지고 바로 올라오게 되게 되면 174km입니다. 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항로거리는 238km예요. 174km로 옛날에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소연평도 옆으로 해서 배가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238km라는 그 큰 거리를 다니고, 왜 그러냐면 배가 여기서 오다가 덕적도까지는 그냥 옵니다. 그냥 와요. 와서는 덕적도의 등대를 지나서는 나도 피부를 못 느끼는 데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충청도 쪽으로 내려갑니다. 배가.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오래요. 왜 그러냐면 등산곳이라는 것, 또 이쪽에 대수학도 이쪽 해안포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해안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오느라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로 올라오면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1시간을 대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백년도까지 없어요. 백년도에 지금 불 켜져 있는 이 라인이 NLL선입니다. NLL선. 백년도에서부터 1,4km예요. 백년도에서부터 NLL선까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800m밖에 못 나갑니다. 조업을. 그 나머지는 못 나가요. 그래서 한 1km 정도까지만 나가더라도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근데 요새는 이 앞에가 옛날에는 꼭지대를 할 때 되게 되면 중국 어선들이 한 80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 어선을 이따 저기서 이걸 보시면 중국 어선들한테는 깃발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빨간 깃발, 하나는 중공군 깃발이고, 하나는 북한에 돈 냈다는 징표 깃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돈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자기들 어민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못 잡아가잖아요. 아직도 그 시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돈 받고 이걸 파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안 들어옵니다. 요새는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무슨 만행을 저지른다 할 때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이런 것이 조짐이 있을 때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쳤어요. 중국 어선들이.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요 NLL선을 타고 다녀요. 다니다가 밤에는 여기까지 내려와서는 구조를 시켜가지고 다 끌고요. 걔들은 중국 어선들은 쌀거리라서 땅거리. 모든 걸 다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종을 아주 몰살시키는 그런 겁니다. 백년도까지 오셨으니까 백년도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년도의 면적은 50.2평방킬로미터입니다. 50.2평방킬로미터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강화도 가보셨죠? 강화도 본도의 65% 정도라면 생각하면 됩니다. 강화도 본도에. 굉장히 큰 섬이에요. 제가 그 면담을 할 때 서울시의회 의장들하고 의원들이 한 2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그 의장이 저한테 전장님 나 여기 처음 와서 3가지를 놀랬다. 뭘 놀랬냐 하면 첫 번째 저희들은 여기 와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뻥 차면 바다로 떨어질 줄 알았대. 그렇게 그냥 요만한 섬인 줄 알았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애들은 전부 다 육지로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없을 거다. 세 번째로는 여기는 전부 다 어민들만 사는 걸로 착각을 했다. 그런데 백년도 5,000명 중에서 어민 1%밖에 안 됩니다. 어민은 전부 다 47%가 농업에 종사해요.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다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여기 음식점 하는 분들 많죠.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백년도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고, 또 이렇게 학교가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100명 정도씩 돼요.
이런 어떤 섬의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군인들이 철수한다 그러게 되면 문 닫아야 돼요. 거의 군인 가족들. 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0명씩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뭐 어떻게 교장선생님 만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한 90명 정도 됩니다. 한 반에 한 30명씩. 그래서 이 백년도는 그렇게 있고, 또 백년도니까 농토가 그렇게 많은지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서 농토 무지무지합니다. 백년도. 이따 다니면서 쭉 보시면 농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백년도는 50.2평방킬로미터에 주민들이 5,000명 살고 군인 5,000명. 그러면 백년도에 한 해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만 명이 4년을 먹고 남습니다. 그만큼 논농사를 많이 져요. 그리고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 저 군인들 중에서 햅쌀 먹는 군인들이 백년도 대청도 있는 군인들. 여기는 여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도중에서 혼납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전부 다 비축물을 다 내려가요. 그래서 저 백년도나 대청도 그 군인들은 전부 다 햅쌀 먹는 군인들이다. 그러면 50.2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임야하고 농지하고가 50대 50. 그리고 농지 50대 50에 바다하고 논하고가 비율이 50대 50. 그러니까 밭농사도 많이 짓고 논농사도 많이 짓는다. 이렇게 되고, 여기 이민하시는 분들, 여기서 기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면 농사 짓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땅은 안 사도. 그냥 우리 집 밭, 논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내가 좀 할게 그러면 아이고 하시라고 그거 좋아요.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여기 기양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서 군대 생활 하다가 여기서 제대하는 분들, 해병대 분들이 여기 눌러앉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백년도가 그래요. 백년도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백년도라고 부르는 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백년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4.5태 때 북한에서 너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없어요. 백년도에서 1.4.5태 때 와서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3,000년부터 이게 토백이에요. 토백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3,10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곡도라고 불렀습니다. 백년도를 곡도. 역사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백년도는 곡도라고 불러요. 곡자가 무슨 곡자냐? 따오기 곡자예요. 따오기. 백년도 전체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따오기가 날아가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와서 곡도 불러오다가 이 따오기라는 새가 지금 전멸되고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복원하고 있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이거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오기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런데 그 따오기가 겉에서부터 안에까지 다 신새예요. 하얘. 그러니까 신백자, 날개령자 써가지고 1100년 전부터 백년도라고 그걸 따오기 그걸 떠가지고 백년도라고 불러온 게 지금까지 불러온 게 백년도 역사예요. 그리고 백년도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50대 50.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니까 남자가 13명이 더 많습니다. 13명. 거의 50대 50으로 모시면 돼요. 남자 여자. 그래서 백년도는 인구 분포도 50대 50. 이렇게. 그럼 백년도의 특산물, 백년도의 특산물이 오늘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백색고구마 특산물. 이 백색고구마의 품종은 칠복이라는 고구마예요. 칠복고구마인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백령도에서만 됩니다. 요 칠복고구마를 저희들이 거시기를 하느라고 요 대청도에다가 갖다 보급을 시키려고 대청도, 소청도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그런데 열매는 달리고 그러는데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백년도의 토질에만 맞는 게 칠복고구마. 그래서 백년도의 특산물이거든요. 백년도 어저께 산 다시마.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해삼, 전복 이런 것들이다. 해삼이 한 관에 8만 원입니다. 지금은 잡지도 않지만 11월 1일부터 잡기 시작해요.
해삼이 한데 이빨 나쁜 사람들은 치아가 나쁜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딱딱해서. 그리고 이제 손바닥만 해요. 이만치가 해삼이 크게. 그리고 해삼이 한 관에 8만 원. 25마리 정도에서 8만 원. 그리고 전복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복을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구분하는 거. 양식하는 전복은 뒷면을 보면 여기가 전부 다 푸른 깃발이 나옵니다. 푸른 깃발. 지금 인천 시내에서 파는 거 이렇게 보면 의시장에서 파는 100% 양식입니다. 그런데 자연산은 앞뒤가 똑같습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 시장을 가시거나 해도 자연산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뒷뚜껑을 보면 파란 빛깔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건 다 양식이에요. 양식입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년도에는 강원도 쑥이 뭡니까? 강원도 쑥이 인진쑥이잖아요. 그거 강원도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 쑥이 약쑥이 있는데 우리나라 3대 약쑥이에요. 강화도 쑥은 사자발 약쑥, 백년도 쑥은 싸주아리 약쑥입니다. 이 백년도 싸주아리 약쑥은 그걸 못해요. 네, 떡을 못해 먹습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강해서 못해요. 백년도에는 쑥이 3가지가 있어요. 물쑥, 개쑥, 싸주아리 약쑥. 개쑥은 또 겨먹는 쑥입니다. 개쑥은 또 겨먹는 쑥이에요. 그 다음에 물쑥은 아무것도 쓸 자리 없는 거, 그냥. 그리고 싸주아리 약쑥은 약재로만 나옵니다. 싸주아리 약쑥은 위염, 위궤양 이런 데 고치는 데는 특효가 있다고 KBS 뉴스에도 나온 사람. 그리고 백년도에 관광지를 가장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관광지가 지금 이게 만든 지가 재작년도 봄에 준공이 됐어요. 요거 만든 지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오면 지금 심천각에서 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이제 설명하는데 여행사를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 못 올라옵니다. 호수가 못 올라와요. 그래서 심천각에서 설명을 듣고 그러는데 이 백년도에 이 건물을 세우고 나서 일반으로 오는 분들은 다 여기 와서 보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는 분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옹직원에다가 제가 번호를 해가지고 여기 아까 여자분 그분이 여기 해설사입니다. 근데 내가 같이 오게 되면 나 안 해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래서 이 싸주아리 약숙은 백년도에서만 재배하는 겁니다. 대청도에다가 이것도 싸주아리 약숙을 좀 보급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개축으로 변해요. 안 됩니다. 싸주아리 약숙이 백년도에서도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한이바다 있죠. 한이바다 위쪽, 그쪽에 또 진천동네 위쪽, 자객골 위쪽 저쪽이에요. 그쪽 관창동 그쪽에가 싸주아리 약숙이 분포가 돼요. 강화도 그 순무가 그쪽 강화 쪽 아니면 안 돼, 딴 산. 네. 근데 사자말 약숙 강화도 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되고 또 인진쑥이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삼밭이 굉장히 많아요. 인삼밭이. 그래서 인삼밭에서 그거를 꽃하고 열매를 채취해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가 진생베리 였습니다. 그게 혈관충 하는 데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백년도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관광지로 돌아가다 보면 이걸 세운 데가 용기원산입니다. 백년도에서 3번째 높은 산이에요. 요게 백년도에서 3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요 용전산에 있고 2번째로는 우리 숙소 앞에 있는 천연비행장. 그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3km예요. 저 비행기 보이시죠? 저 옛날엔 저렇게 비행기가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행기가 안 앉아요. 저게 우리 집 앞에 있는 천연비행장. 물이 나가면 한 300m 정도 나가는데 물이 똑같습니다. 평평하게. 그래서 와서 짓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어저께 갔던 데가 콩돌해안 천안함 전망대는 걸려있어요. 천안함 사건 나는 생각이에요. 두무진 그거는 두무진에 있는 그 기암절벽 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밑에 굉장히 기암절벽인데 여기는 작전적이라고 못 들어갑니다.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기 충분한 무럭밭이야. 낚시 그냥 갯바위 낚시 무증적으로 하는 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시면 그 가서 아마
거기서도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년도에 이런 관광 코스가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백년도가 군부대 주둔지이기 때문에 관광 코스를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몰랐지. 백년도가 울릉도가 그 공기가 그렇게 좋았잖아요. 1917년도까지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공기 청정적으로 제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백년도한테 뺏겼어요. 공기 청정적.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뭐 비행장 만든다, 뭐 도로 깎는다, 뭐 무지무지 하잖아요. 절벽을. 그게 자연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연을 대가는 꼭 돌아옵니다. 그래서 울릉도보다 백년도가 더 청정지역이라는 거. 황사가 오면 백년도부터 나오잖아요. 백년도 산동에 황사가 많이 떨어져요. 황사가 중국에서 오잖아요. 백년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백년도 안 떨어져요.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는 제일 타겟 받는 게 경기도, 인천, 서울 이쪽이에요. 그리고 저쪽 남쪽까지는 그게 별로 많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쪽 중국 샨동반도 뒤쪽에 있는 그 모래사막에서 그게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 밑으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쪽 백년도 쪽으로 해서 날아가는데 백년도에는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백년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서해 5도 지금 자꾸 그 오도수 그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해 5도 하게 되면 백년도, 대청도, 조청도, 연평도, 대평도, 소연평도 요 5개 섬을 가지고 서해 5도 하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오는 서해 5도가 그렇게 앞으로 서해 5도 하면 저게 그쪽이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백년도 옹진군이라는 옹진군 백년면이에요. 옹자가 무슨 옹자냐면 도구 옹자입니다. 항아리 옹자. 우리나라 내륙에서 강을 빼놓고 내륙에서 바닷물이 내륙으로 제일 깊숙이 들어오는 데가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이 저기 날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옹진군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 옹진군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현재는 남한 옹진군이지만 옛날에는 북한이 백년도 이때가 다 옹진군이었어요. 다 여기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제일 깊숙이 들어오는 데라 그래서 아주 독이 깊숙하잖아요. 그래서 독 옹자를 써가지고 옹진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지금까지 전해내고 있는 옹진군입니다. 그래서 원체 옛날에는 백령, 대천, 소청, 연평, 소연평이 옹진군에 속했어요. 옹진군 요 5개 섬만 가지고 했는데 군세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덕적, 자월, 명흥 옛날에 대부까지 다 옹진군이었습니다. 북도 그렇게 해서 다 합쳐가지고 옹진군으로 했는데 지금 옹진군은 그래도 군세가 약하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옹진군이다. 여기서부터 백년도에서부터 장산반도까지가 17km입니다. 해안가에서 바다에서 17km면 금방이에요. 여기 울레도까지가 12km입니다. 12km. 울레도 이쪽에는 옛날에 제가 여기서 해병대 생활할 때는 이 자리가 제가 해병대 생활하던 자리입니다. 이 해병대 생활할 때는 16가구가 여기 살았어요. 민간인만 살았어요. 울레도. 그런데 지금은 다 내쫓고 이쪽이 아주 군사 요새화되어 있어요. 이 땅굴로 지하로 해가지고 아주 요새화되어 있어요. 이 뒤쪽으로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뒤쪽으로 보면 대부분 기지가 있어요. 함대도 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청이에 대한 인당수를 생각할 때 인당수라는 거죠. 인당수는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 인당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물이 돌아요. 소용들이 치는데 이 소용들이 치는 직경이 한 100m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백년도에서 옛날에 조기 무지무지 났잖아요. 조기를 잡으러 가면 이 뒤에 초도가 여기 있는데 이 초도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조기를 잡아와서 여기서 처리고 그랬는데 이 초도 왔다가 밤에 새벽에 이렇게 내려올 때 보게 되면 이 소용돌이가 도는 소리가 꼭 벼락치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그래서 인당수는 생존하는 거고 심청전이라는 것이 어떤 전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짙었잖아요. 유교. 그래서 효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해요. 효를 중시하는 그 마당에서 효행을 좀 백성들한테 널리 교육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아마 지시가 됐는지 만들어낸 것이 심청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드라마를 만들려면 드라마를 방송에서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근데 작가는 미창입니다. 그리고 신봉사의 그 마누라 곽시부 이름만 나왔지 이름이 안 나왔어요. 신봉사, 신청이. 그래서 임단수가 여기서 일단은 실제 이쪽 우리 지역에서의 그 전설도 아니고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를 중시시키려고 백성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만드는 게 심청전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심청전이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고 백년도의 농토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 전부 다 바다였습니다. 전부 다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이걸 간척을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백년도가 15번째 섬으로요. 큰 섬이 15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지금은 8번째로 큰 섬이 됐습니다. 이걸 막아가지고 농토를 만드는데 이 농토를 쓰기 간척을 해가지고 농토를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걸렸다. 바닷물이 오래 있던 데라 이걸 토지로 만드는데 그 연기를 빼는 게 한 5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농토를 사용해서 옛날에는 백년도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했잖아요. 이 농토로가 생김으로 해서 백년도는 그때부터 풍족한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배가 있죠. 백령으로 하는 배. 우리 조 목사님 저 배 타보셨나 보네요. 제가 황기룡은 좋았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 배를 타고 인천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갔는데 24시간이네. 48시간 타고 왔어요. 48시간 타고 왔어요. 인천에까지 가요. 저 배가 백년도의 최초의 여객선이에요. 최초의 여객선. 나는 황기로 16시간이고 최초의 여객선. 그래서 이 백년도는 지금까지는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을 하려면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해도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지난번에 저 면담할 때 골프장 만들었다고 한해도 사람들 많았어요. 왔는데 해안가로 저 신청역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여기까지 만들겠다. 그런데 라인홀이 나온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제 차를 여기 면장 차가 있어요. 면장차 있어요. 면장차. 제가 운전하고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이제 지원하는데 여기다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퇴직을 했죠. 그 다음에 면장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걸 보고 이 산을 다 사고 밭을 다 살라고 한 거예요. 와서 이제 같이 다녔는데 그 면장이 타고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손짓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야 면장 그거 왜 그래? 그러니까 여기 골프장 들었어요. 그러는 게 3만 원 하던 땅이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어요. 50만 원 주고 무산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3,000년 전부터 우리 백년도 주민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이따가 신청가 갔다가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검은 돌들이 있는 데가 현무암입니다. 감남암 호액 현무암. 그 현무암에 가면 거기에 폐촌이 있어요. 폐촌, 조개무치. 폐촌이 3,000년 전부터 이렇게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게 개인 땅이에요. 폐촌이 있는 게. 팔라고 하면 팔라고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돈도 달라. 돈 뭐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백년도에는 그렇게 보셔가지고 딴 거 자랑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여기 음식 문화는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음식 문화는 발달되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이 관광 코스도 별로입니다. 근데 단지 하나 좋은 게 공기가 좋다. 이 공기 많이 마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또 신촌각 올라가서 신촌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